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속담 영상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속담이 재밌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선생님이 한동안 속담 영상을 못 찍었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재밌는 한국어 속담 2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 살짝 안내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 채널에 토픽 쓰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을 시작했는데요. 선생님하고 같이 토픽 예상 문제 꾸준히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멤버십 꾹꾹 눌러주세요. 멤버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친구들은 위에 영상 클릭하시면 멤버십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을 수 있습니다. 멤버십 많이 많이 가입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맛있는 떡과 관계된 속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떡 좋아하세요? 떡?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떡은요.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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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던 간식이었어요. 그래서 떡볶이 있죠? 떡볶이? 한국 그 고추장 양념에 떡도 넣고 어묵도 넣고 만드는 떡볶이도 그 떡이죠. 그죠? 쌀로 만든 떡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흰떡, 또 팥 넣은 팥시루떡, 콩떡, 쑥떡 굉장히 떡이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림의 떡이라는 속담도 지난번에 한 적이 있지만 떡이라고 하면 정말 맛있는 것, 정말 정말 맛있는 음식, 정말 최고의 간식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떡과 관계된 속담 2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엇을 먹는 것이 막 힘든 일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아주 아주 쉬운 일, 정말 쉬워요 라는 이거는 진짜 너무 쉬워서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라는 뜻으로 말하고 싶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는 것과 관계된 상황으로 속담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이 누워 있어요. 이렇게. 아, 좋다.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것이 편하죠. 그죠? 그리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것이 편합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아주 많은 시간 일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일을 하는 거에 비해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이 더 좋고요.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이 더 좋고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더 좋고 더 편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 눕다 라는 동사는 최고 편안한 상태, 아주 쉬운 일. 네, 뭐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정말 쉬운 일이 누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누워서 정말 맛있는 이렇게 쟁반에 담겨 있는 맛있는 떡을 이렇게 하나씩 2개씩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쵸? 쉬울 뿐만 아니라 정말 정말 좋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야. 나는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뜻으로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을 합니다. 누워서 떡 먹기. 네, 요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나 그거 너무 쉬워. 나한테는 정말 쉬운 일이야. 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 이거 한글로 조금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아직 한글이 타이핑이 잘 안 되는데 이거 너 좀 해줄 수 있어? 너 한글 타이핑 잘해? 라고 물어보면 친구들은 만약에 한글 타이핑이 아주 빠른 친구라면 에이 이거 나한테 누워서 떡 먹기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누워서 떡 먹기예요? 선생님은 라면 끓이기? 네.
라면 끓이는 건 정말 쉽잖아요. 그죠? 어떤 요리 잘하세요라고 했을 때 뭐 저는 김치찌개도 잘하고요. 감자탕도 잘 끓이고요. 또 뭐 "김치 부침개도 잘 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이 라면도 끓일 수 있어요?"라고 만약에 선생님에게 물어본다면 "라면이요? 라면은 누워서 떡 먹기죠."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주 아주 쉬운 일이에요."라는 뜻의 속담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고 하면은요. 정말 쉬운 일이라는 것 하나 볼까요? 여러분 한국 음식 중에 죽 알아요? 죽? 네. 밥이 있고요. 죽이 있어요. 네, 죽. 죽도 종류가 정말 많죠. 뭐 전복죽, 소고기죽, 야채죽, 어떤 재료를 넣어서 끓이는지에 따라서 땡땡죽 해서 죽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밥은 여러분 어 밥을 할 때 쌀을 요만큼 넣는다고 하면은 요 뒤에 물을 요 정도 붓잖아요. 그죠? 손으로 여기 맞추거든요. 네, 요 정도까지만 물을 부어서 밥을 하는데 죽을 끓일 때는 쌀을 요만큼 넣는다고 그러면 쌀에 하나, 둘, 셋, 4배 정도 물을 부어요. 이게 물이에요. 물이 정말 많은, 그래서 조금 소화가 잘 안 될 때, 그리고 조금 아플 때 사람들이 죽을 많이 먹어요. 그러면 밥은 조금 내가 피곤하다거나 또 몸이 좋지 않을 때는 밥은 조금 먹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꼭꼭 씹어야 되고 또 뭐 반찬도 먹고 숟가락 많이 들었다 놨다 하니까 밥을 먹기는 힘든 때가 가끔 있거든요. 하지만 죽은 물도 많고 그래서 정말로 쉽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밥 대신에 죽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죽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 요렇게 밥상이 있고요. 한국 옛날 밥상은 다리가 요렇게 생겼죠. 그쵸? 밥상 위에 이렇게 죽 그릇이 있습니다. 네. 죽 그릇이 있어요. 숟가락 있고 젓가락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앉아서 내가 밥을 먹을 때 요거 조금 지울게요. 네. 여기에 앉아서 내가 밥을 먹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요렇게 앉아서 밥을 먹죠. 다리 요렇게 한국 사람들 앞바다리 하고 숟가락을 이렇게 잡아서 밥을 먹는데 이 죽이 보통 금방 끓인 죽은 아주 아주 뜨거워요. 그래서 뜨거운 죽을 먹으면 아무리 죽이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해도 너무 뜨거우면 후 많이 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뜨거운 죽을 먹는 것은 조금 힘들어요. 근데 어 이렇게 뜨거운 죽을 받았다가 후후 불어서 이제 뜨겁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동사로? 식다라고 하죠. 식다. 이가 식다라고 합니다. 뭐 아주 사랑했던 사이였는데 오래됐어요. 뭐 7 년, 8 년, 9년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처음처럼 많이 사랑하지 않아요. 그 뜨겁게 사랑했던 것이 이제는 조금 덜 뜨거워요 할 때 "사랑이 식었어요."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뜨거웠던 것이 이제 뜨겁지 않아요 할 때 쓰는 동사가 식다예요, 식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뜨거운 죽이라서 먹기가 어려웠거든요. 이제 다 식었어요. 식었어요. 과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죽이죠? 과거니까 동사 식은 죽이죠. 그죠, 여러분? 네. 지금 뜨거웠던 죽이지만 내가 많이 불었고 또 시간도 많이 지나서 죽이 식었어요. 식은 죽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먹어요. 네. 식은 죽 먹기. 에이구, 너무 글씨를 가려버렸네. 네. 식은 죽을 먹는 것. 요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죽은 원래 밥보다 훨씬 먹기가 편해요. 많이 씹지 않아도 괜찮아요. 후루룩 넘어가죠. 그런데 뜨거우면 조금 먹기가 어려워요.
식은 죽은 정말 먹기 좋죠. 뭐 애쓰지 않아도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은 죽 먹기도 어떤 때 쓴다고요? 아주 아주 쉬운 일이에요 할 때 식은 죽 먹기라고 말을 합니다. 자, 아까 떡으로 말하는 식은 죽 쉽다는 일이 뭐였죠? 네, 누워서 떡 먹기. 네, 나 그거 너무너무 쉬워요. 나한테는 쉬운 일이에요 할 때 누워서 떡 먹기 해도 되고요. 또 한 가지 식은 죽 먹기라고 해도 그거 나한테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 진짜 쉬운 일이에요 하는 거 두 가지 했어요. 누워서 떡 먹기, 식은 죽 먹기. 자, 그럼 여러분들이 댓글로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아주 아주 쉬운 일, 즉 누워서 떡 먹기 또는 식은 죽 먹기인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선생님한테는 한국어로 말하는 것 또는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 이런 것은 식은 죽 먹기, 누워서 떡 먹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는 한국 드라마 보는 게 조금 어렵겠지만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게 정말 쉬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속담 한번 보겠습니다. 떡을 이용한 두 번째 속담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 똑같은 떡이 있어요. 접시에 똑같은 떡이 있어요. 여기도 접시가 하나 있고 똑같은 떡. 조금 다른가요? 똑같은 떡이에요. 자, 똑같은 떡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 요 사람이 나예요. 네, 요 사람이 나. 여기는 다른 사람. 네, 여기는 다른 사람. 나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남이라고 하죠. 남.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자, 남이에요. 남처럼 왜 그래? 아주 친한 친구인데 뭐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야, 남도 아닌데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가족들은 보통 남이라고 이야기를 잘 안 하고요. 자, 일단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타인이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타인, 남, 다 같은 뜻이에요. 자, 어쨌든 내가 떡을 하나 받았고 다른 사람, 남이 떡을 하나 받았어요. 똑같은 떡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렇게 눈으로 눈으로 내 떡을 한번 보고 네, 다른 사람, 남의 떡을 한번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의 떡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똑같이 맛있는 떡을 하나씩 받았는데 이상하게 내 건 좀 작은 것 같고 저 사람 떡은 큰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진짜로 그렇다는 건 아닌데 내가 기분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떡이 더 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떤 상황일까요? 음,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인 것 같을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고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예, 이렇게 얘기해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런 상황 있어요, 여러분. 그쵸? 근데 분명히 비슷한 것 같은데 왠지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 같고, 나보다 더 좋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처럼 정말로 어떤 물건을 받았다, 어떤 상품을 받았다. 그럴 때, 뭐 내가 하나씩 뽑았어요. 똑같이 하나씩 뽑아서 상품을 받았는데 나는, 키친타올을 받았고, 다른 사람은
물티슈를 받았다. 근데 키친타올도 물티슈도 어차피 가격은 똑같은 상품을 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받은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나도 저거 받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상황을 들 수 있을까요? 어 나도 만약에 아이가 있고 다른 사람도 아이가 있다면 나는 우리 아이를 매일매일 좋을 때도 보고 나쁠 때도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보통 밖에서만 보니까 좋은 모습만 볼 때가 많죠. 그러니까 왠지 저 아이는 되게 다 잘하는 것 같고 내 아이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누구는 너무 좋겠어요. 다 잘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아유 아니에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저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누구 씨 아이가 훨씬 더 다 잘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 학교에 갔을 때 만약에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보다 저 선생님이 괜히 더 좋아 보인다 할 수도 있고요. 우리 교실보다 저 교실이 조금 더 큰 것 같다 할 때도 있고요. 왠지 다른 사람의 것이 더 좋아 보일 때는 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어 똑같은 교실일 텐데 왠지 이 교실이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속담이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는 우리 심리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쵸? '내 떡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면 스트레스도 없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정말 정말 쉬운 상황이에요." 할 때 누워서 떡 먹기, 식은 죽 먹기 하나 했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상황인 것 같을 때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고 하는 속담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 속담 꼭 한번 써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